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6강 서블릿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블릿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1에서는 서블릿의 기본적인 사항들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서블릿의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2강에서 서블릿의 작동 순서,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다음에 선처리, 후처리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블릿의 작동 순서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블릿 요청이 들어오면 서버에서는 서블릿 컨테이너를 만들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스레드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써있죠. 자,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해요. 어디로? 웹서버로 요청을 합니다. 자, 웹서버에서는 딱 들어오니까 서블릿 요청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WAS라고 한다고 그랬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이쪽으로 요청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서블릿 컨테이너한테 요청을 던집니다. 그러면 서블릿 컨테이너 안에서 스레드 생성과 다음에 서블릿 개체 생성을 합니다. 자, 전체적인 큰 그림이 이렇고요. 자, 우선 요거 알아보기 전에 서블릿이 다른 JSP 서블릿이 다른 CGI 언어에 비해서 좀 장점들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하고 연계해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서버가 있다고 해요. 자, 요 서버로 요청이 이렇게 들어오죠. 리퀘스트가 들어옵니다. 자,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요 리퀘스트를 처리할 어떤 객체가 이렇게 하나 생성이 되겠죠. 자, 요청이 하나 들어왔으니까 하나의 로직이 수행하는 객체가 시행이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다른 CGI 언어들은 요청이 또 들어와요. 한 개만 요청이, 예를 들어서 사이트에 방문자가 한 명일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요청이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또 객체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면 또 하고, 그죠? 이렇게 리퀘스트 요청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객체를 하나씩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요청이 적어요. 뭐 하나라든가 두 개라든가 조금 적은 숫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이 서버의 부하가 심하지 않을 텐데,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면 이 객체가 메모리상에 계속 서버 메모리상에 상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하 걸릴 수가 있겠죠. 그죠? 요게 서블릿과 다른 CGI 언어의 차이점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는 서블릿은 어떤 구조냐면 자바를 기반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자, 리퀘스트가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이 서버 안에 자바의 특징,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있죠. JVM이라고 하죠. JVM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바의 특징, 멀티 스레드를 지원하죠. 그래서 여기서 스레드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스레드가 하나 생성이 되고, 방금 들어온 요청, 얘를 갖다가 스레드 이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여기서 처리를 합니다. 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스레드 또 하나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또 이쪽으로 보냅니다. 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또 다른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요청을 처리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스레드를 이용하다 보니까, 물론 스레드를 이용해도 서버에 부하가 안 생기는 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언어, 다른 CGI 언어에 비해서 JVM에서 스레드를 이용해서 리퀘스트를 처리하다 보니까 다른 CGI 언어에 비해서 서버 부하가 적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서버의 부하가 적게 걸리면서 효율적으로 서버를 운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언어와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CGI 언어와의 차이점.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자, 웹브라우저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웹서버에서 이렇게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을 하고,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블릿이니까 서블릿 컨테이너로 던집니다. 처음에 우리가 자바 알아볼 때 자바는 컨테이너,
컨테이너에 서블릿 컨테이너, 그 다음에 EJB 컨테이너, 그 다음에 JSP 컨테이너를 제공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블릿 컨테이너로 던지고요. 다음에 거기서 스레드를 생성을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요청 들어온 거 요청을 받아주기 위해서. 그럼 어떤 여기서 로직이 처리되겠죠. 그리고 서블릿 객체도 생성을 합니다. 그죠? 서블릿 객체 생성 하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서블릿의 작동 순서입니다. 자,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자, 다음 서블릿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어를 이제 쭉 다 하다 보면 모든 언어들은 생명 주기를 가져요. 언제 탄생을 해서, 즉 언제 생성을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 나중에 디스트로이 없어지는지 생명 주기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 주기에 맞춰서 우리가 콜백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메소드들이 그 밑에 쪽 아래쪽에서 콜백 그 메소드를 실행을 시켜줘요. 그러면 그 해당 메소드에 맞춰서 생명 주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주기, 언어의 생명 주기란 건 언어가 해당 객체가 언제 생성을 해서 언제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블릿의 사용도가 높은 이유는 빠른 응답 속도입니다. 자, 요 빠른 응답 속도가 왜 그러냐면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서블릿은 최초 요청 시 객체가 만들어져서 메모리에 로딩이 됩니다. 처음에 어떤 서블릿에 요청을 하면 딱 객체가 만들어져서 메모리에 로딩이 돼요. 메모리에 로딩된다는 거, 객체가 만들어져서 메모리에 로딩된다는 거, 생명 주기로 보면 탄생한 거예요. 즉 생성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 이후 요청 시에는 기존의 객체를 재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작 속도가 빠릅니다. 요청이 한 번 들어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요청 들어올 때 서블릿 객체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또 서블릿 객체를 생성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던 거 계속 재활용을 합니다. 그죠? 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또 재활용합니다. 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한번 생성된 객체를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절차를 생략을 하겠죠. 그래서 다른 언어에 비해서 응답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뒤에서 살펴볼 텐데 그러면 이렇게 탄생을 하고 계속 재활용하다가 얘가 없어지는 날이 있겠죠. 그죠? 사라지는 날이 있겠죠. 그 사라지는 건 서버가, 그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종료될 때, 없어질 때, 그죠? 또는 요 서블릿 객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클래스가 처음에 있었겠죠. 그죠?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전에는 뭐가 있어요? 자바 파일이 있었겠죠. 그죠? 요를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하고 나면 이 객체 다시 컴파일러가 컴파일해서 다시 객체 만들어야겠죠. 그때도 다시 그 새롭게 탄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서블릿은 그림으로 보면 서블릿 객체가 생성됩니다. 처음에 1번 서블릿 객체 생성 최초 한 번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nit 메소드라는 걸 호출을 해요. 처음에 생성을 할 때 이것도 최초 한 번입니다. 다음에 서비스 또는 두 개 또는 두 포스트를 호출합니다.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할 때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이렇게 선을 여기서 그을 수가 있겠죠. 요 위쪽은 최초 한 번 실행되는 거, 여기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실행되는 겁니다. 자, 두 개, 두 포스트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죠? HTML에서 클라이언트가 get 방식으로 요청을 했을 때, 아니면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했을 때, 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직접 접근을 할 때 두 개씩 실행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실행이 되고 있어요. 계속 서버에서 어떤 로직이 계속 실행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떠한 이유로 서버를 리스타트 한다든가 중단됐어요. 그러면 다시 디스트로이가 중단될 때 디스트로이 메소드가 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자원 해제할 때 서블릿 수정, 서버 재가동, 이런 이유에 의해서 자원이 해제될 때, 메모리에 있는 자원이 다 해제될 때, 회수될 때 마지막 한번 호출되는 게 디스트로이 메소드입니다. 자, 요거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 프로그램을 개발을 접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서블릿이란 객체도 인간처럼 생명주기가 있다. 인간도 처음에 0살에 태어나서 언제? 뭐 100세 시대니까 100살에 뭐 하늘나라 간다 그래요. 그랬을 때 그런 생명주기겠죠. 그죠? 태어날 때 최초 한 번 하는 일, 그 일이 인인 메소드에서 하는 일이고요. 다음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디스트로이. 그죠? 그리고 생전에 살아있을 때 하는 일들이 두 포스트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가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좀 삭제를 하고요. 자, 일단 먼저 예제 파일을 보면서 한번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서블릿을 만들었습니다. 서블릿 이름은 라이프 사이클 EX라고 짓고요.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URL 매핑을 했는데 똑같이 클래스명 서블릿 이름하고 똑같이 했네요. 라이프 사이클 EX라고 했고요. 서블릿이니까 당연히 HTTP 서블릿 상속 받은 거고요. 다음에 생성자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get하고 두 post 했어요. 두 get 메소드가 실행될 건지 두 post가 실행될 건지. 자, 오늘 할 거 여기 보시면 init 메소드와 디스토리가 있습니다. 요거 위치상으로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꿀까요? 네, 이렇게 바꿀게요. 자, init 메소드 언제 실행된다고요? 이 서블릿이 최초 요청에, 이 서블릿의 최초 요청에 들어왔을 때 딱 한 번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init 메소드. 자, 디스트로이 메소드가 있습니다. 디스트로이는 자원 해제될 때, 그죠? 얘가 서블릿이 수정됐거나 아니면 서버가 재가동되거나 이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자원이 해제돼야 될 때, 그때 마지막으로 한번 실행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init 메소드에다가 init sysout으로 init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디스토리에다가 디스토리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get 메소드 두 포스트 있고요. 포스트 컨트롤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할 내용이니까 한번 그냥 추적 처리를 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메소드 총 몇 개? 4개 보이시겠죠? 생성자를 제외한 메소드 4개. init 실행될 거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 통해서 직접 접근하니까 2개 실행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종료하면 디스토리가 실행되겠죠. 그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서버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겠고요. 컨솔 창에 실제 제시켰는지 볼게요. 자, 서버가 재가동되고, 자, init 처음에 메소드 실행됐고, 그 다음에 2 게시됐네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직접 URL 입력해서 직접 접근했기 때문에 2 get 메소드가 실행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로 고침을 계속해보면 어떤 게 실행돼요? 2 get 메소드 계속 실행됐죠. init은 안 되고 있죠. init은 왜? 최초 한 번만, 객체가 생성될 때 한 번만 실행되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init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메소드 계속 실행됐죠. 여기서 이제 자원 해제죠. 그래서 서버를 한번 중단시켜 보겠습니다. 자, 중단시켰죠. 자, 컨솔 창에 가서 어떤 로그가 찍혔는지 한번 볼게요. 딱 보니까 아까 우리 init 했고 두 개 메소드 새로 고치면서 두 개 메소드 계속 찍었고요. 그 다음에 중단하니까 destroy, 그죠? 자원 해제할 때 생성되는 마지막 한 번 생성되는 디스트로이 메소드 실행된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코딩을 저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하나 만들게요. 자, 처음이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프로젝트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숙달되면은 이런 거는 이제 건너뛰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이나믹 프로젝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명은 EX로 그냥 할게요. 자, 넥스트. 다음에 Generate Web XML 체크하고 Finish. 자, EX라는 프로젝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서블릿을 만들 거죠. 그래서 New Sublet. 패키지명은 com.javarec.ex라고 할게요. 자, 클래스 네임 Life Cycle EX라고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누르면 되겠죠. 다음에 매핑명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라이프 사이클이니까 저는 LC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할게요. 자, 넥스트. 자, 처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메소드를 체크하는 건데, 여기 보면 init하고 dist로 있어요. 여기서 체크하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코드상에서 여러분이 입력을 하셔도 되겠죠. 그죠? 자, 처음이니까 직접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디폴트 상태 그대로 두시고 피니시 누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do get, do post 나왔고요. 자, 여기다 로그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get. 자, 다음에 do post. 자, 그 다음에 init 메소드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자, init 한 다음에 자동 완성 어시스트 기능으로 자동 완성 기능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init 메소드가 나오는데 override 메소드 in generic servlet. 자, servlet은 servlet 인터페이스에서 generic servlet이라는 게 구현을 하고요. 추상 클래스죠. 그거를 HTTP 서블릿이 상속받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만든 클래스 라이프사이클 EX도 이렇게 HTTP 서블릿을 상속받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죠.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init 메소드 치고 나서 어시스트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오버라이드 하는 거래요. 어디에 있는 거? 제너릭 서블릿에 있는 거, 추상 클래스에 있는 거 오버라이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오버라이드 해주겠습니다. 자, 디스트로이도 있겠죠. 디스트로이도 마찬가지로 제너릭 서블릿에서 오버라이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슈퍼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여기서 그냥 끝낼게요. 자, init destroy. 자,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순서적으로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서버 가동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이 다 됐고요. URL 창에 우리가 매핑한 거 LC로 이렇게 경로 찾아 들어갔고요. 자, 콘솔 창에 보면 실행 서버 실행하는 거 쭉 나오고 로고 찍히다가 init 2개 실행됐죠. 최초 한 번, 그 다음에 2개 재실행 요청할 때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원 해제 해봐야겠죠. 그래서 서버 스탑 시켜 보겠습니다. 스탑을 딱 시키고 나서 콘솔 창을 보면 이렇게 2개 실행되다가 서버가 종료가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destroy 메소드 실행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생명주기는 언어를 하면서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고 요 서블릿 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생명주기는 여러분이 잘 항상 머릿속에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어느 메소드가 콜백이 실행이 되는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 개발을 할 때 잘 염두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요게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고요.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블릿에서는 이제 선처리하고 후처리한 게 또 있어요. init과 destroy 메소드 우리 알아봤죠. 그죠? 근데 init과 destroy 전에 또는 destroy 후에 처리되는 선처리와 후처리 메소드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거 서블릿 객체 생성되죠. 이때 init으로 호출하죠. 근데 init 호출하는 시점 전에 선처리로 어노테이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웹 URL 매핑할 때는 골뱅이 웹 서블릿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했는데 여기서는 선처리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골뱅이 포스트 컨스트럭트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어떤 메소드를 선언해 주면 그게 init 메소드 호출하기 전에 한번 실행이 됩니다. 다음에 2개 do post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실행이 되겠죠. 다음에 자원 해제될 때 destroy 메소드 호출되죠. 호출된 후에 후처리 골뱅이 pre destroyed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어떤 메소드를 선언해주면 그 메소드가 마지막에 또 한 번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서블릿의 선처리 또는 후처리라고 합니다. 처음에 init 전에 한 번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destroy 후에 한 번 실행이 됩니다. 자, 이것도 예제를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이어서 하기 전에 먼저 코드 한번 리뷰 한번 해볼까요? 자, 예제에서 아까 주석 처리했던 부분인데요. 여기죠. 그래서 자, 요거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소드명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냥 메소드명을 임의로 정하시고요. 즉 메소드를 임의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 때 어노테이션을 앞에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처리 작업, init 메소드 전에 실행을 해야 되는 선처리 작업의 메소드입니다. 라고 해서 골뱅이 post construct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다음에 destroy, pre destroy 어노테이션 붙여서 요 메소드 destroy, pre destroy 메소드는 destroy 된 후에 자원 해제된 후에 한번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라고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하던 거 예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다가 아까 init하고 destroy 줬고요. 자, 여기다가 메소드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자, init 뭐라고 할까요? post construct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요거는 언제 init 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으로 선처리에 사용할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ost construct라고 이렇게 어노테이션 붙여줄게요. init하고 destroy처럼 어떤 상위 슈퍼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메소드를 내가 임의로 만든 다음에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이 메소드가 선처리되는 메소드라고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destroy 뭐라고 할까요? pre destroy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어노테이션 pre destroy라고 이렇게 pre destroy라고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면 요 메소드는 언제 자원 해제가 된 후 destroy 메소드가 콜백으로 이렇게 그 호출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실행이 된다고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에 한번 로그를 넣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자, 그러면 코드상으로 보면 처음에 실행이 되면 뭐가 실행되겠어요? init 실행되겠죠? init 여기 있네요. init 실행됐고요. 다음에 요청이 들어가니까 2개 호출될 거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요청하면 2개 계속해서 호출될 거고요. 다음에 종료를 했어요. 종료를 하면 destroy 호출될 거고 destroy 호출된 후에 뭐가 destroy, pre destroy가 실행될 겁니다. 그리고 맨 최초에 init 실행되기 전에 뭐가 실행돼요? init post construct 실행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서버에서 한번 호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됐고요. lc url 매핑 값으로 실행이 됐고요. 다음에 콘솔 창에 가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아까는 init 2개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init post construct 메소드가 먼저 실행됐죠. 선처리 작업이 실행된 거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 2개 메소드 계속 요청할 때마다 계속 실행되고요. 자, 다음에 자원 해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서버 중단시키겠습니다. 됐고 콘솔 창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2개 메소드 이렇게 쭉 선처리 init 2개 쭉 호출되다가 마지막에 자원 해제할 때 destroy 메소드 호출됐고 그 다음에 후처리로 destroy, pre destroy 작업이 실행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 이렇게 선처리, 후처리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본 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어를 할 때 그 언어의 라이프 사이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아랫단에서 그죠? JVM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호출을 해주는 시점이 있어요. 그죠? 그런 콜백 함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 시점에 적절한 시점에 어떤 기능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은 중요한 요소니까 잘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블릿의 작동 순서 어떻게 한다고요?
웹 서버 거쳐서 웹 어플리케이션 거쳐서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스레드 서블릿 생성해서 계속 작동이 된다는 거.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인it 메소드가 최초 한 번 실행되고 다음에 두 개 두 포스트 디스트로이가 호출되고요. 다음에 선처리 작업 포스트 컨스트럭트 프리 디스트로이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블릿을 제가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자, 서블릿하고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그냥 해보셔도 돼요. 자, 서블릿 두 개 두 포스트가 있어요. 그죠? 자, 두 포스트하고 두 개다운 요거 같이 묶을 수가 있죠. 둘 중에 하나로 실행되니까 get 방식이면 get 두 개,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이면 두 포스트가 실행될 겁니다. 자, 서비스는 뭐냐면 얘네가 없어요. 그러면 서비스 메소드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죠?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서비스 메소드 콜백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두 개다고 두 포스트 둘 중에 하나만 아니 두 개를 명시를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블릿도 한번 오버라이드를 해서 한번 코드상에서 로그를 찍어 보시면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서블릿에 대해서 여러가지 기능들 한 번씩 쭉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